네, 시장은 부담보다 안도감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호재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3대 지수가 1% 중후반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달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면서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국제유가 7%가량 상승하면서 110달러마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1%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은행주, 에너지주, 카지노주를 주도로 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신중론 속에서 안도감을 보였던 미국장 그 분위기를 우리 증시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나흘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730선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1.15%가 오르면서 2734.67포인트, 거래대금은 3조 8,3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97%가 오르면서 2729선의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2726선까지 저가를 형성하면서 탄력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탄력을 회복하면서 장중에 2736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중 고점 부근 현재 273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요. 1,018억 원어치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흘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1,057억 원어치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은 14억 원의 소폭의 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째 순매수를 개인 쪽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운송장비,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업종에 대해서 동반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기관은 사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의 동향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인 상승세 가운데서 비금속 광물이 2.43%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의료정밀, 건설, 전기가스, 운송장비까지 1.5%에서 2.3%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거의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IT, 자동차, 전차, 군단과 플랫폼주의 동반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17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 여기에 자율주행 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2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인베스터데이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패스트 팔로우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잘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특히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10%의 영업이익률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 주목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3.5% 탄력을 보여주면서 17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2% 넘게 상승하며 7만 3,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흐름도 좋은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12만 원 선에서 13만 원 선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흘째 SK하이닉스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7만 2,700원 1.3% 오름세인데요. 7만 원대 초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4%, 네이버가 2% 오르면서 플랫폼주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주가 좀 저조합니다. 미국장에서는 금융주가 오름세를 주도하면서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국채 수익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파월 연준 의장의 25bp 금리 인상 발언에 좀 더 이 25bp라는 그 스텝에 좀 더 주목하는 듯합니다.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 국제유가 관련주 꼽아보겠습니다. 4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간밤에 또 급등세를 연이어서 나타냈습니다.
7%가량 급등하면서 $100 돌파 이후에 이내 11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장 정유주와 석유 유통 주식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정유주의 탄력이 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S-오일이 0.9%로 탄력을 좀 줄이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 이 기업이 3.37%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GS가 뒤를 이어서 2%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석유 유통 주식 가운데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던 중앙에너비스 GSE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며 피로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1에서 3%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한국석유, 흥구석유 나란히 2%에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 좀 더 보겠습니다. 조선주와 건설주 한 가지씩 보겠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시각 3%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2.57% 오르며 23,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 오늘도 실적 그리고 증설과 수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업체입니다. 삼목에스폼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 지난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85%나 급증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2111% 역시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6억 원 흑자 전환하고 더불어서 보통주 한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도 실시한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오늘 건설주가 상승하는 가운데 삼목에스폼도 15%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2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두산그룹주, 효성그룹주 가운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8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장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오늘장 2.6% 오르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 4.8%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공장에 470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탄소 섬유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연 2,500톤을 증설해서 총 9,00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소차 연료 탱크와 태양광용 단열재 등의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주가 현재 나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51만 원 돌파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나흘째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0.99%가 오르면서 904.33포인트, 거래대금은 3조 원 조금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내내 900포인트 선에 대한 테스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가는 901포인트였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죠. 코스닥 지수 0.65%가 오르면서 901포인트 시가를 형성했고요. 899선의 저가를 형성했습니다. 903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시 구간 904선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고점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8.8포인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나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하루 만에 순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각 755억 원, 418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하루 만에 개인이 나서고 있습니다. 매수 전환하면서 1265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상승 탄력은 전반적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성장주의 바닥 확인을 보여줬었던 그리고 어제장의 큰 랠리까지 이어졌던 배터리주,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LNF가 0.9% 그리고 첨보가 0.07% 오르면서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는 혼조 양상을 기록하는 모습 눈에 띄실 텐데요. 펄어비스 0.2%, 위메이드가 0.3%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은 바이오주가 좀 더 눈에 띄실 텐데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나란히 1%대 상승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4거래일째 상승하면서 5%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6,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사 분석을 좀 보시면 2분기 알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 투약을 시작하면서 3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전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좀 더 탄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의 특징 두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치인 테마 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단일화와 함께 합당까지 발표했는데요. 두 후보는 오늘부터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장 이 단일화 이슈 호재로 반영하면서 안철수 테마와 윤석열 테마가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흐름을 좀 보시면요. 윤석열 테마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가운데 삼부토건이 13%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후보 관련주 덕선, 서현, 노루홀딩스, 웅진, 애니능률, 히림까지 나란히 4%에서 10%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 안랩이 9.2% 오르면서 72,1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써니전자, 까뮤, ENC 2%에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보급 관련주로 이스타코가 꼽혔는데요. 오늘장 이런 단일화 이슈에 따라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11.8%까지 급락하고 있고요. TS 트릴리온 5.6%, 현재 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리엔트 전공, 형제 엘리트까지 동반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바이오주 꼽아보겠습니다.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지 여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여러 이슈들과 함께 종목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넥스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수주 확대와 또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꼽히는 분석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오면서 바이넥스의 주가가 9.5%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덴티움은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로 2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6%, 57%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된다는 분석 나오며 주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어제장부터 움직였던 또 실적주 루트로닉 오늘장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1.5%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고점을 경신하면서 2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에스테틱 의료기기주 보실 수 있고요. 안트로젠입니다. 임상 실패 이슈로 1월장에 큰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장은 다시 코로나19 치료제로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식약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로 오늘장 4.4% 상승 27,200원 선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도 있습니다. 노을인데요. 공모가가 이 10,000원짜리 주식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3.3%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현재는 8%, 9%까지 상승하며 1,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는 5%의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입니다. 혈액 조직 세포의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미국으로부터 파이프라인에 특허를 받았다는 카이노스 메드라는 종목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16%까지 강세를 추가적으로 보였는데요. 파킨슨병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장까지 추가 상승 6%가량 오릅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